예, 다음은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두열입니다. 예,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를 좀 전해주시죠. 네, 충남 아산시의 먹거리 재단이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 등 총 334개 기관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인 93.9%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이 출범한 이후 가격, 품질 등 전반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에는 먹거리를 전담하는 재단법인과 전문 인력이 있으니 앞으로도 아산시 먹거리 관련 사업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야, 93.9%면 그거 아주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김포지역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조리 실무사를 무려 85명을 모집합니다. 예비 합격자 40명을 포함한 것인데요. 그러면 현재 45명이 결혼 상태입니다.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교육 공무직으로서 응시원서는 2월 2일 금요일까지 접수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김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도 방학 중에는 이렇게 아이를 돌보느라고 직장을 못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고요. 제가 급식실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급식실의 환경을 봤는데요. 남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최고로 웃으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근무한다는 거 뭐 조리 실무사가 남자인. 네, 그래서 남성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방학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만둬서 그 이렇게 인원이 모자란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모자라는 건가요? 이게? 계속 일하고 싶은데 방학 때는 쉬어야 되니까 쉰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급여를 일부밖에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은 아이들이 방학 때는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때문에 직장을 못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직업이 또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죠. 조리 실무사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 네. 그게 김포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전국적으로 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저희 지역만 그런 건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서울이나 인천도 결혼 문제가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저희하고 가까운 서울의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지난해 8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공고 한번 올라오고 제가 못 찾은 건지 뭐 이제 구인을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미 뭐 이제 조리 실무사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 김포는 이럴까, 그 이유를 제가 파헤쳐 보았는데요.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다른 이제 경기도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저기 2024학년도 지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침에 이제 급여 문제나 뭐 인력 문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지침이 나오면은 그 최신 자료로 왜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하고는 달리 인력난에 허덕여야만 할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차별 없는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푸드플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으로 잘 먹고 있다고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매일매일 밥을 싸와서 찬밥을 먹어야 한다거나 학생들이 직접 점심을 차려 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들 의아해 하실 텐데요.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학교 급식의 대상으로 정한 대안학교의 급식입니다.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네. 그때 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찬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밥을 먹는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 찬밥을 먹는다고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니어 클럽에서 반찬을 3가지만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밥하고 뭐 자기 어떤 김치나 만약에 그런 것들은 집에서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 급식비료는 밥까지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더불어가는 배움터 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 전학년 학생들의 급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급식비로는 인건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지 꿈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신데 70명분의 급식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똑같은 급식비를 가지고 그 급식을 공급받는 학생들의 질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럼 대안학교는 급식비가 얼마나 돼요? 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기도 대한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급식비는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1,000원 정도 이상 올라서 초등학교 5,310원, 중학교 6,550원, 고등학교 6,970원인데요. 급식 단가는 교육청에서 정하고 도교육청에서 정하고 예산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는데 학교나 대안학교 모두 같은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비인가 포함하여 115개교 정도인데 학생이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아봤자 150여 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 수준이다 보니 학교 급식과는 식재료 구매 가격부터 시설 유지 비용, 인건비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 급식의 경우 경기도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동구매도 하고 또 식재료는 친환경 농산물, 우수가공식품, 넌지에모, 방사능,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받아 우수 식재료를 저렴하게 제공받지만 대안학교는 이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김포에도 대안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김포의 대안학교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경기도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대안학교는 총 6군데인데 교회를 운영하며 대안학교도 운영하는 곳은 기존에 운영되던 식당에 학생들이 추가되어서 그나마 여건은 나았지만 우리가 아는 학교 급식의 가치와는 떨어지는 그냥 끼니를 때우는 식사일 수밖에 없었고 어느 곳은 교사와 학생 등 비전문가가 직접 조리를 하며 중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양동의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인 곳은 교수님 등 민간인들이 세우다 보니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만의 급식이 필요하여 현재는 매일 점심을 배달해 줄 곳을 찾다가 7,000원도 안 되는 낮은 단가로 배달을 제공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 제게 연락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대안학교의 급식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말은 익스트랙티브, 추출적, 착취적 경제제도로 교사나 학부모 등 누군가를 착취하여서 직접 조리해야만 학생들의 배를 불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죠. 예, 저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안학교가 더 이제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학생들 그 점심에 대한 이 푸드 플랜도 이렇게 수립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예,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산을 늘리는 건데요. 하지만 인천광역시처럼 오히려 지난해보다 18%가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다 보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무리 예산을 늘린다 해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문제를 행정기관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 시민들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먹거리위원회 등의 그런 논의기구 안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생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조각용, 물류유통, 소비, 폐기, 이 순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푸드 플랜을 짜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텐데요. 다행히도 김포는 시에서 물류센터도 짓고 친환경 인증 생산자와 식품 기업,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도 많아가지고 여건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모여서 회의를 안 하시네요. 이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론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제 푸드 플랜이 필요한 이유 같아요. 이제 지역마다 이제 푸드 플랜이 수립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먹거리 위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런 먹거리 위원회에서 푸드 플랜 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소외계층 얘기도 하고, 그 이제 그러고 있는 마당에 이미 이제 학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그 이제 규모가 작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그 C단위의 이제 전체 그 지자체 내의 그런 푸드 플랜의 그런 체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그 해결해 나가는 게 그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푸드 플랜의 필요성이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